네, 안녕하세요. 송길산입니다. 인도공학 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161번, 인도의 차량의 설계 속도입니다. 116개 1교시에서 대피소 간격은 300m, 시간당 교통량 500대일 때 인도의 설계 속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인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도의 구조를 계획하고 살 때에는 토목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그리고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임산물의 종류, 집재 방법, 수송 시기 및 수량에 따라서도 구조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설계 속도를 보면 설계 속도는 계획하는 노선의 경제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평지보다 산지인 경우를 낮게 합니다. 장거리 교통보다 단거리 교통인 경우를 낮게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노선보다 적은 노선인 경우를 낮게 합니다. 자동차 설계 속도는 앞차 앞면과 후속차 앞면의 간격과 그곳을 통과하는 교통량으로부터 산출되고 있지만 인도는 보통 1차선으로 시설되고 있어 자동차의 주행이 어려우므로 대피소 간의 왕복거리와 교통량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설계 속도 또는 주행 속도 또는 설계 속도 V는 N 시간당 교통량과 곱하기 1000을 1000분의 D는 차도 간격입니다. 차도 간격 또는 대피소 간의 왕복거리를 나타냅니다. 예제로 서상군 관내에 시설되는 인도의 설계 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주의 실정을 검토한 바 대피소 간격은 300m이고 시간당 교통량은 50대로 나타났다. 설계 속도는 얼마인가? 설계 속도 V는 50 시간당 교통량 50대에다가 대피소 간의 왕복거리 150 곱하기 300 곱하기 2 해가지고 600에다가 그걸 1000으로 나눠가지고 30 시속 30이 됩니다. 다음 샤드포그 산출 인도는 1차선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계 속도에 의할 경우 차도폭 설계 속도에 의할 경우 W 차도폭은 B 자동차의 폭에다가 50분의 V 설계 속도를 해서 0.5를 더해서 차도폭을 구합니다. 예제로 북부지방 관리청 관내에 시설되는 인도의 노폭을 산출하고자 적정한 인도의 조건을 조사한 바 설계 속도는 시속 30km고 자동차 폭은 2.5m 폭이었다. 차도폭은 얼마인가? 차도폭 W는 2.5 자동차의 폭 2.5m에다가 설계 속도 30을 50으로 나눈 거에다가 0.5를 더해가지고 3.6m가 됩니다. 또 길가와 자동차의 간격에 의할 경우에는 차도폭은 자동차의 폭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B는 자동차 바퀴에서 길가까지의 간격입니다. 자동차 바퀴에서 길가까지 간격이고 그 다음에 B-입니다. B-는 자동차 바퀴와 가장자리의 간격 0.3m를 보통 적용합니다. 예제에서 자동차 폭이 2.5m, 자동차 바퀴와 가장자리의 간격이 0.3m, 설계 속도를 시속 30으로 할 때 최소한의 차도폭을 얼마인가? 그러면 자동차 바퀴에서 길가까지의 간격을 0.01411 곱하기 시속 30으로 하면 0.4233m이고 차도폭은 W는 자동차의 폭 2.5m 더하기 2 곱하기
자동차 바퀴에서 길가까지 간격 0.4233에다가 자동차 B- 자동차 바퀴와 가장자리 간격 0.3m를 해서 2.75m가 산출됩니다. 이상은 수학국의 표준교재 8권 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62번 산림 측량에서 오차의 종류와 처리 방법입니다. 78회 4교시에서 평판 측량 시 생기는 오차의 정도를 4가지로 구분 설명하라. 81회 4교시에서 평판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와 그 처리 방법, 그리고 101회 1교시에서 산림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 123회 3교시에서 산림 측량에서 오차의 종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 측량에서의 오차는 거리 측량의 오차와 평판 측량의 오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차의 개념은 정확치와 관측치의 차이, 오차에 대한 진오차의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측량할 때마다 오차의 영향을 고려하여 측량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정확치에 가장 가까운 최악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차의 원인을 보면 자연적 원인으로 기상의 변화, 광산의 굴절, 기계류의 바람에 의한 동요 등이 있고, 기계적 원인으로는 기계류 성능의 불안전, 팽창, 수축의 불균일 등이 있으며, 인위적 원인으로는 조작의 미숙, 과오, 측정자의 시각 및 감각의 불안전 등이 있습니다. 산림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오차, 누차, 누적오차라고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언제나 같은 방향 및 크기에 일어나는 오차, 상차를 말하며 측거기의 신축, 관축의 수에 따라 발생하며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되므로 원인과 상태를 알면 오차의 크기는 이론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음 부정오차, 우연오차는 관측 시의 조건이 순간 또는 때때로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차로서 원인을 찾기 어렵거나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오차가 같은 크기로 발생하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과오, 착오, 과실은 관측자가 부주의나 비숙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잔눈의 오도, 계산의 오타, 야장 기입의 착오 등으로 발생합니다. 착오는 오차론에서 취급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작업하고 2회 이상 반복 측정하거나 또는 측량자를 교체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악치는 다른 어떤 값보다 정확치에 가까울 확률이 가장 큰 값으로 최소 자승법의 이론으로 얻어지는 값입니다. 최악치를 most probable value는 측량으로 얻어진 값이 다른 어떤 값보다 정확치에 가까운 확률이 가장 큰 값으로 최소 자승법의 이론으로 얻어지는 값입니다. 즉, 정도가 같은 관측치의 최악치는 어떤 양을 동일한 조건을 반복하여 측량하였을 때 측정치들의 산술평균값을 말합니다. 다음 평판 측량 시 생기는 오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계적 오차는 기계의 조정이 불안정하여 오차를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오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도판의 설치 및 시준 시에 생긴 오차는 평판의 경사에 의한 오차, 시준점과 평판과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오차는 커집니다. 외심 오차는 엘리데이터와 잔눈면과 시준면 사이의 거리, 즉 외심거리 때문에 생기는 오차입니다. 구심 오차는 도상의 점과 지상의 측점이 동일 연직선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를 말하며, 시준에 의한 오차는 시준사의 굵기, 시준공의 지름, 양시준만의 시준반의 간격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궤도에 의한 오차는 방향성 도시 또는 거리 측정 시 도시의 신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차이며, 평판 측량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거리 측량의 정도는 넘지 못합니다. 기계 오차는 엘리데이터의 외심 오차, 엘리데이터의 시준 오차, 자침 오차가 있으며, 표정 정치 오차는 평판의 경사에 의한 오차, 구심 오차가 있고, 측량 오차는
방사법에 의한 오차, 전진법에 의한 오차, 기회법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의 보정 제거는 자연적 원인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보정할 수 있으며 인위적 원인은 아무리 숙련자일지라도 개성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오차 발생하며 이는 관측자의 교체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원인은 운영 전에 미리 조정해야 하며 구조상 조정이 곤란할 때는 관측한 뒤 보정하거나 오차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관측토록 합니다. 폐압 오차의 수정을 보면 다각형을 도선폭으로 측량하여 오차가 없으면 폐압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오차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허용오차를 산출한 후 실제 오차가 허용오차보다 작으면 도면상에서 오차를 수정하지만 허용오차보다 크면 재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차의 수정 도해법은 그림의 상단과 같이 임의의 직선 A에서 A'를 긋고 그 선상에 있는 AB, BC 등 다각형의 측정한 거리를 도시하여 BC라고 합니다. A'에서 수선을 그어 패차 AA'만큼 그리고 A' 소문자 A를 취하여 점 소문자 A를 정한 후 점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연결합니다. 점 B, C, D, E에 수선을 그려 소문자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소문자 B, C, D, E라고 합니다. 다각형의 꼭지점 B와 C에서 A와 A'와 평행선을 그어 B, B, 소문자 B 그리고 C, C 대문자 C, 소문자 C, 그리고 D, 대문자 D, 소문자 D, 그다음에 는 대문자 E, 소문자 E가 되도록 B, C, D, E'를 정하여 이들 점을 연결하면 수정한 다각형 A, B, C, D, E 그러니까 A, B, C, D, E가 됩니다. 측량의 정도는 평판 측량의 정도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거리 측량의 정도는 넘지 못하며 평탄지에서는 1000분의 1 이하, 완경 사이즈에는 800분의 1에서 600분의 1, 그리고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500분의 1에서 300분의 1 정도면 허용됩니다. 평판 측량에서 높은 정도의 것은 곤란하지만 숙달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의 세부 측량에 사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수학후기 표준교재 8권 1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도, 정확도와 정밀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목을 측정할 때 정확성이 높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측정물의 가치에 비하여 경비, 노력 및 시간이 많이 요구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정확성만을 고집할 문제는 못 됩니다. 정도는 정확도와 정밀도로 측정값이 실제값에 얼마나 가까운지 정확도와 동일한 측정을 반복했을 때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정밀도를 정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정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과 측정 과정의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정확도는 어큐레시로 측정값이 실제값, 즉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며 정밀도 프레시션은 동일한 대상물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들이 얼마나 서로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되며 반복 정도가 높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림은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 0.4객에서 차이입니다. 한쪽으로 탄착군이 밀려 있으면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는 낮습니다. 이론값은 여기에 해당되고, 이 그림은 정밀도는 왼쪽에 군데군데 형성된 정밀도도 낮고 정확도도 낮습니다. 이론값은 여기에 해당되고, 정밀도도 높고 탄착군이 형성돼 가지고 정밀도도 높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이론값이 가운데 센터에 집중되고, 여기는 원점을 중앙점을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밀도는 낮고 정확도는 높습니다. 수학상의 정확성이란 경비, 노력 및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만, 산림 측정학에 있어서는 이것을 측정물의 가치 또는 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정도를 말합니다. 즉, 임업에서는 측정이 곤란하며 임목의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와 노력 그리고 시간으로서 고도의 정도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림 측정학은 측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 하에서 그 정확성을 말할 때에는 그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하며, 정확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오차, 에러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차란 참값과 측정치 간의 차를 말하며, 오차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적 오차는 불완전한 기계 또는 계산에 의한 오차를 말하는데, 이 오차는 완전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계산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오차는 별로 문제시할 것은 못 됩니다. 상세 오차는 측정자가 지각하면서 범하는 오차로서, 또는 지각하면서 범하는 오차로서 과대치 또는 과소치를 읽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상쇄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차도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과오는 측정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차로서 어디서 어떻게 하여 발생됐는지 모르는 오차인데, 이것은 측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수고 측정자가 수고를 측정하여 기록자에게 알렸을 때 기록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록한다거나 측정자가 잘못 읽음으로써 생긴 오차로서 이와 같은 오차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산림 측정학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차란 어떤 요소가 지니고 있는 참값과 측량을 통해 얻어진 관측값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측량으로 얻어진 관측값은 항상 참값과 다른 오차를 포함하는데, 측량 기술의 발달은 곧 오차를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측량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한 장비로 수차에 걸쳐 신중하게 측정한 관측값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정확한 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값은 측량 대상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값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측값에 포함된 오차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의 원인은 많은 관측과 측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관측값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차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오차는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오차로서 대기의 온도, 습도, 기압, 자기장 등의 변화나 광선의 굴절, 바람 등이 원인이 됩니다. 다음 기계적 오차는 측량 장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완전한 성능, 팽창의 불균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인위적 오차는 측량자의 시각이나 감각의 불완전, 개인적 습관, 그리고 장비 조작의 미숙, 과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오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측량 결과 발생한 여러 형태의 오차들 중에는 발생원이 불명하고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오차는 그 크기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발생이 불규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오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먼저 과오는 측량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지 등에 의한 측정의 오인, 요금의 오독, 야장의 오기, 계산착오 등에 따른 오차로서 관측 시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차의 크기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만 이론적으로 보정할 수 없으므로 다시 측량해야 합니다. 과오를 착오라고도 합니다. 다음 정오차는 줄자 등 측거기구의 신축이나 측량자가 눈금을 읽을 때의 편향성 등과 같이 오차 발생원이 분명하고 오차의 크기나 형태가 일정하게 발생한 오차입니다. 오차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므로 오차를 보정할 수 있으며 관측 횟수에 비례하여 누적되므로 누적오차 또는 개통오차라고도 합니다. 다음 부정오차는 발생원이 불명확하거나 관측 순간의 자연조건의 변화, 장비의 불안정성 등에 의한 것이므로 수식으로 보정할 수 없는 오차로서 확률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합니다. 부정오차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지만 측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경우 같은 크기의 오차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여 서로 상쇄되기도 하므로 상쇄오차 또는 우연오차라고도 합니다. 다음 참값과 최하값을 살펴보면 측량을 통하여 얻은 관측값은 항상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오차는 측량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값인 참값과 관측값과의 차이를 의미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 관측값을 해석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은 참값과 최합값의 이해입니다. 관측값이 x, 최합값, 참값이 있으면 잔차와 편익으로 나눠지고 관측값과 참값의 사이를 참오차라고 합니다. 참값은 측량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크기의 실제 값으로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이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통하여 참값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참값에 가장 근사하다고 추정되는 최악값이라는 개념을 참값 대신 사용합니다. 참값을 정확치라고도 합니다. 최악값은 실제로는 알 수 없는 참값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참값에 가장 가까울 확률이 큰 값을 말합니다. 최악값은 조건과 경중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중률은 관측 횟수, 관측거리, 정확도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결정되며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관측값을 직접 조정하여 최악값을 구하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오차를 보정하여 최악값을 구합니다. 참오차는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관측값을 x라 하면 참오차는 t-x입니다. 참값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참오차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측량 결과로 얻어진 관측값을 조정할 때는 잔차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잔차는 관측값과 조정 계산에 의하여 추정된 최악치과의 차이로서 V는 X로 표시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차를 이용하여 관측값을 포함된 오차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편의는 참값과 최악값의 편차이며 이 값을 알지 못하므로 편의 크기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편의는 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다음 상대오차는 관측값에 대한 잔차의 절대값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서 관측의 정밀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오차 RE는 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는
관측값은 오차를 포함하므로 같은 대상을 반복하여 측량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크기를 관측한 값들 간의 수치적 차이를 편차라고 하는데, 이 관측값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가 작을수록 이들 관측값은 신뢰성이 높고 정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하다는 것은 곧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도는 측량이 얼마나 정교하게 균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측량 결과가 서로 얼마나 근접하였는가, 즉 편차의 크기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관측값의 상대적인 편차가 작으면 정밀하다고 하고, 반대로 클 경우에는 정밀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즉 관측값들의 분포가 평균값 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면 정밀하고, 넓게 흩어져 있으면 정밀하지 못합니다. 정밀도는 측량 과정, 측량 장비, 측량 방법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정확도는 관측값이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관측의 정교성이나 균질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측값에서 과오와 정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참값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과오와 정오차가 없다면 정밀도를 정확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정확도와 정밀도 예입니다. A의 그림은 정확도는 높고 정밀도는 낮은 그림이고, B는 정확도가 낮으며 정밀도는 높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C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다 높은 그림이고, D는 정확도, 정밀도가 모두 낮은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이상한 내용은 산림 측량학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평판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측량은 삼각 위에 제도지를 붙인 평판을 고정하고 LED들을 사용하여 거리, 각도, 고저 등을 측정함으로써 직접 현장에서 제도하는 측량법입니다. 평판 측량은 빠르고 간단하게 성과를 올림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경감할 수 있어 실용적인 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평판의 설치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정치는 평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치심은 평판상의 측점을 표시하는 위치는 지상의 측정과 일치하며 동일 수직선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있을 것을 치심이라고 하고, 표정은 평판이 일정한 방향 또는 방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상오차를 살펴보면, 만일 이의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오차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준오차는 평판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이고, 치심오차는 평판의 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이며, 정향오차는 평판의 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입니다. 다음 귀심의 산출을 보면, 지형에 따라서 측점상의 평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 평판을 설치하고, 평판을 설치한 점과 측정과 관계 위치를 측정하여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평판의 귀심이라고 합니다. 귀심 거리의 한도는 축적에 따라 다른데, 그 한도의 축적은 5만 대 1의 경우에는 5m, 만 대 1의 1m, 1000분의 1은 0.1m, 500분의 1은 0.05mm이며, 정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값의 2배 정도를 취하여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폐합 오차의 수정. 다각형을 도선법으로 측량하여 오차가 없으면 폐합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오차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허용오차를 산출한 후 실제 오차를 허용오차보다 작으면 도면상에서 오차를 수정하지만 허용오차보다 크면 다시 측량해야 합니다. 폐합 오차의 수정법으로 먼저 도선법은 도선법에서의 예측오차, 측거오차, 도시오차를 포함하여 폐합비에 허용한 게 허용오차를 2라고 하면, 이는 모든 축적을 통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폐합비에 허용한 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루트 n인데, n은 여기서 다각형의 변의 수를 말합니다. 도해법은 이무 직선 A''를 긋고 그 선상의 AB, BC 등 다각형의 측정간 거리를 취하여 점 A, 점 B, C라고 합니다. A''에서 수선을 그어
회차 A 길이만큼 A-A를 취하여 점 A를 정한 후 점 A와 A를 연결합니다. 점 B, C, D, E의 수선을 그려 A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 D라고 하면 다각형의 꼭지점 BC에서 AA-와 평행선을 그어 BB-, BB, CC-CC, DD-DD, E-E가 되도록 B-C-D-E'를 정하여 이들 점을 연결하면 수정한 다각형 A, B-C-D-E'가 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석법은 정도가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다음 식에 의하여 수정치를 측선의 길이에 배분하여 산출한 후 폐합 오차를 수정합니다. 폐합비는 전주분의 폐차로 AB, BC, CD, A-하고 수정치는 BB, E, 폐합비 곱하기 AB, CC는 폐합비 곱하기 AB 플러스 BC, DD는 폐합비 E-AB, BC, CD를 계속해서 합한 거로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습각구기 표준교재 8권 101쪽과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 측량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림 측량은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과 인지 현황 파악은 물론 산림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방공사와 옥제 및 가공 재료의 운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측량으로서 지형 측량, 경계 측량, 임도 측량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산림 측량의 특성은 산림의 관리, 경영은 물론 대부분의 임업 관련 연구는 주로 산림과 그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즉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의 조성에서부터 관리, 수확, 갱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측량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휴양공간의 조성이나 휴양시설의 도입, 목재와 임업부산물 및 각종 재료 운반을 위한 인도의 설계, 시공기술,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각종 사방기술의 적용 등에도 측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널리 활용됩니다. 산림 측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림 경영 계획의 수립은 산림 또는 산지의 측량과 구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형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 주제도를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계 측량, 지형 측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이 활용되며 측량 결과를 통하여 임반과 소반 등의 산림 경영 단위에 대한 면적의 산출과 임지의 구분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산림 토목의 주요 분야인 사방 및 인도의 계획과 설계를 위해서는 계류 및 배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형 측량, 하천 측량, 노선 측량 등의 지식이 필요하며 각종 설치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측량 기술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나 산지 지형은 변화가 많고 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일반적인 측량 기술이나 기술의 적용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 분야에서는 간편하면서도 독자적인 측량 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산림경영이 집약적 경영 형태로 점차 변화하면서 보다 정확한 산림계획의 수립과 성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산림 사업량 산출의 기본이 되는 산림 측량의 기술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토목, 건설, 자원 탐사 등의 분야에 이용되면서 발달해온 첨단 측량 기술들이 산림 분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측량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성과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 분야에서는 신속함에 치중하다가 잘못 실행된 측량의 성과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은 쉽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 분야에서의 제반 측량 작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 측량학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63번 캠퍼스 측량의 특징입니다. 75회 1교시에서 캠퍼스 측량의 특징 5가지를 들어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캠퍼스 측량의 특징을 살펴보면 캠퍼스 측량은 컴퍼스로서 방위각 또는 방위를 측정하고 체인 또는 테이프로서 거리를 측정하여 각 측점의 평균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국지 인력의 영향 때문에 철이나 강의 구조물과 전류가 많은 시가지 측량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농지, 임야지 등과 같은 국지 인력의 영향이 없는 곳이나 높은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작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두큼판은 일반적으로 N과 S에서 양쪽으로 0에서부터 90도까지 나누어져 있고 E와 W는 반대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준선은 N과 S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얻어집니다. 시준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지침이 가리키는 각은 남북 방향을 기준으로 한 각이 됩니다. 측량 방법으로는 도선법, 전진법은 기점에서 차례로 방위와 거리를 측량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복도선법은 점 A에 컴퍼스를 설치하여 정준하고 점 G를 후시하여 측선 AG의 방위 SA 알파 7E와 거리를 측정하고 다시 점 B를 전시하여 측선 AB의 방위 NA-2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캠퍼스를 점 B로 옮겨 정준하고 측선 BA를 후시하여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고 점 C를 전시하여 BC 측선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캠퍼스를 점 C에 옮겨 후시와 전시를 계속하여 야장에 기록합니다. 경사지의 측량에서는 각을 측정하여 사거리를 수평거리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야장 기입에 있어 미리 해당 란에 설정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야장의 비고란에는 약도를 그려 두도록 합니다. 측량이 종료된 후 국지인력 등의 오차를 점검, 수정하고 제도법 외에 제도를 합니다. 단도선법은 측점을 하나씩 건너 측정하는 도선법으로 능률적이지만 측량의 정확함이 떨어지고 국지인력이 있을 경우에 오차를 발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아래의 측량 방법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출법은 평판 측량의 사출법과 같은 요령으로 캠퍼스를 각 점이 모두 보일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정조준 한 후 각 측점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측량 결과를 야장에 기입한 후 작업을 계속합니다. 사출법에 의한 캠퍼스 측량 야장 기입법으로 A점에서 B를 보고 거리가 AB는 31.35m이고 방위는 N72도 15분 W이며 AC는 45.42 거리고 N16도 17분 W, AD는 그리고 AE, AF, AG를 구합니다. 교차법은 평판 측량의 교차법과 같은 방법으로 측선 AB를 기선으로 하고 점 A와 B에서 각 측점에 대한 방위를 측정합니다. 측량 후 제도를 통하여 구한 교점이 각 측점의 평면적 위치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각후기 표준교재 8권 118쪽과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픽 164번 고저측량에서의 기고식 야장의 지방거 산출입니다. 80회 1교시에서 레벨 측량에 의한 측정값이 기재된 다음에 기계고식 야장을 완성하고 기점과 종점 간의 지방고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기계고 1번은 기고 1번은
지방고와 지방고 GH와 후시 BS를 합쳐서 지방고 85.0에서 후시 2.1을 합치면 87.2가 나오고, 다음 2번에 지방고 측정 1의 지방고는 JH IH 기계고입니다. 기계고 각 기준으로 되는 기계고 IH 87.2 기계고 1번의 그 87.2에다가 각 구하고자 하는 각 점의 전시 FS 2.9 L을 빼면 58.2가 되고, 또 3번에 측정 2번에 지방고는 IH 기계고에서 FS 전시 터닝 TP 이기점을 빼면 이기점 1.85를 빼면 85.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기계고 IH는 GH 지방고에다가 85.35에다가 4.15 후시를 더해서 89.50이 되면, 그 다음에 5번에 3번 측점의 지방고는 기계고에서 전시를 빼면 됩니다. 89.50, 86.5, 그리고 측점 4번에 지방고에는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빼면 86.45, 그 다음에 측점 넘버 5번에 지방고는 빼면 86.60이 됩니다. 기점과 종점과 간 지방고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측점 5 85m 는 BM 넘버 5 86.60 86.80보다 비하여 1.8m 높습니다. 고저차는 후시의 합계인 6.35와 이기점의 전시 합계 4.5를 뺀 고저차입니다. 그러면 1.8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토픽 165번 기구식 야장의 지방고 산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92회 4교시에서 아래 그림의 고저 측량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구식 야장을 작성하고 각 측점의 지방고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수준점 BM 넘버 8의 지방고가 3m라 하고, 기계를 I에 설치한 I점에 여기가 I점입니다. I점에 설치한 후 수준점의 함척 2.3을 후시하면 기계고는 30 플러스 2.3이니까 3 플러스 2.3이니까 5.32 기계고가 됩니다. 이거 측점 B에 측점 1에 함척 3.2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2.1이 되고, 측점 2에 함척 2.5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2.8이 됩니다. 그리고 측점 3에 함척 1.1m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4.2가 됩니다. 그러나 측점 4의 이후의 지형은 현재의 기계의 위치에서는 시준이 곤란하므로 이기점이
이점이 필요하게 되어 기계를 여기 2로 1로 옮겨서 측정 3의 함척 4.25를 후시하면 기계고는 8.43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4의 함척 2.3을 전시하게 되면 지방고는 6.13이 되며 측정 5 이하로 계속 측량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함척을 잘못 있거나 기계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므로 후시의 합계점과 이기점의 전시의 합계에 대한 차이와 수준점의 지방고와 마지막 이기점의 지방고의 차이가 같으면 계산은 정확한 것이며 틀리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계고와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기준이 되는 기계고 IH는 그 점의 지방고 GH에다가 그 점의 후시 BS를 더하면 되고 각 점의 지방고 GH는 기준이 되는 기계고 IH에서 구하고자 하는 각 점의 전시 FS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기점과 최종점의 고저차는 후시의 합계에다가 이기점의 전시 합계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BM 넘버 8은 H는 높이가 H가 지방고가 3m 여기가 3m이고 SP 6번은 BM 넘버 8보다 1.95m가 높습니다. 여기서 6.55에서 4.6을 빼면 6.5에서 후시의 합계에서 전시 합계를 빼면 1.95가 나옵니다. 고저 측량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한 점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 수평면에서 어느 지점까지 수직거리를 말합니다. 이 임의의 수평면을 기준면이라 하며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측량을 고저 측량, 레벨 측량이라고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측량 방법은 야장 기입법으로 고저 측량의 측량 결과를 기입하는 야장을 고저 야장이라고 합니다. 고저 야장은 기입법 중 주로 사용되는 기고식 기입법, 승강식 기입법, 고차식 기입법 또는 2단식 기입법에 대하여 웨어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로 합니다. 먼저 기고식은 야장의 윗칸에는 SP, 스테이션 포인트 측점, 그리고 BS, 백 사이트 후시, 그리고 IH, 인스트루먼트 하이트, 기계고, FS, 호리 사이트, 전시, TP, 터닝 포인트 이기점, 그리고 IP, 인터메디언트 포인트 중간점, GH, 그라운드, 하이트, 지방고 등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SP1, 2, 3, 6의 각 점의 지방고를 측량하여 표와 같이 야장을 기입하면 그 외업 순서와 야장 기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준점 BH 넘버 8의 지방고를 30m, 여기서는 3m라고 하든 30m라고 하고 그때 문제에서는 3m였습니다. 기계를 I에 설치한 후에 수준점의 함척 2.3을 후시하면 기계고는 30에서 2.3, 32.3이 됩니다. 측정원의 함척 3.2m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32.3에서 3.2 빼면 29.1이 되고 측정 2의 함척 2.5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32.3에서 2.5, 29.8이 8m가 되며 측정 3의 함척 1.1m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32.3에서 1.1을 뺀 31.2m가 됩니다. 그러나 측정 4 이후의 지형은 현재 기계 위치에서 시준이 곤란하므로 이기점, 2점이 필요하며 기계를 2의 지점으로
이동시켜 측점 3의 함척 4.25를 미터를 후시하면 기계고는 31.2 플러스 4.25로 약 35.45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방고가 3미터냐 30미터냐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는 지방고를 3미터로 보고 푼 그 애시입니다. 측점 1 여기 기계를 여기다가 세웠고 측점 2는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측점 1에서 1과 2와 3을 받고 또 이 측점 그 기계를 위치를 이동해서 3을 다시 후시를 했고 그다음에 4를 전시를 했습니다. 4, 5, 6을 측점 4의 함척 2.3을 전시하면 지방고는 35.45에서 2.3, 31.15가 되며 측점 5 이하로 계속 측량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함척을 잘못 읽거나 기계에 잘못이 있을지 모르므로 후시의 합계와 이기점의 전시의 합계에 대한 차이와 수준점의 지방고와 마지막 이기점의 지방고의 차이를 같으면 계산 정확한 것이면 틀리면 다시 계산합니다. 기계고 및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계고 IH는 그 점의 지방고 GH 플러스 그 점의 후시 BS를 더하면 되고 각 점의 지방고 GH는 기준으로 되는 기계고 IH에서 구하고자 하는 각 점의 전시 FS를 빼면 됩니다. 기점과 최종점의 구조차는 후시 합계에서 이기점의 전시 합계를 빼면 됩니다. 다음 승강식으로 이 기법은 승 라이즈와 강 폴의 난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각 측점마다 승강의 값을 기입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외역은 기고식의 경우와 같습니다. 승강식 야장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점의 지방고를 30m라고 하고 수준점의 함척 2.5m를 후시하고 측점 1의 함척 3.2를 전시하여 후시에서 전시를 뺀 값, 즉 2.3에서 3.1을 빼면 마이너스 0.9m를 강해란에 기재하며 지방고는 30에서 0.9를 뺀 29.1m가 됩니다. 측점 2의 함척 2.5m를 전시하여 2.3에서 2.5를 빼면 마이너스 0.2m를 강해란에 기재하면 지방고는 30에서 0.1을 뺀 29.8이 되고 측점 3의 함척 1.1m를 전시하여 2.3에서 1.1을 뺀 1.2m를 승을안에 기재하면 지방고는 30 플러스 1.2, 31.2m가 됩니다. 기계를 이동시켜 측점 3을 이기점으로 하여 함척 4.25를 후시하고 측점 4의 함척 2.3을 전시하여 4.25에서 2.3을 뺀 1.95m를 승을안에 기재하고 지방고는 31.2 플러스 1.95인 33.1m가 33.1m 되고 이후 계산을 계속하여 검산 요령은 앞항의 5와 같습니다. 표는 고저측량의 승강식 야장기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승강의 기재 및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BS 후시가 전시보다 크면 후시가 전시가 후시보다 크면 그 차는 강에 기입하고 반대로 후시가 전시보다 작으면 그 차를 승에 기입합니다. 각 점의 지방고 IH는 기준이 되는 점의 지방고 GH에다가 강 또는 기준이 되는 점의 지방고에다가 승을 합니다. 고차식 또는 2단식 그 기입법은 각 측정 간의 고저차를 기입하여 지방고를 산출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 경우의 외역은 그림과 같이 측량하고 야장기법은 표와 같습니다. 그림은 고차식 2단식 측량 방법과
야장 기법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9차식 기법은 기계를 수준점 pH 넘버 8과 측정 1회 사이에 설치하여 수준점을 2-3을 후시하고 측정 1의 함척 1-1을 전시하면 지방고는 30 플러스 2.3 빼기 1.2 31.1m가 되며 기계를 측정 1과 2의 사이로 이동합니다. 측정 1의 함척 1.7을 후시하고 측정 2의 함척 2.2를 전시하면 지방고는 31.1 플러스 1.7 빼기 2.21인 30.59m가 되고 기계의 측정 2와 3의 사이로 다시 이동합니다. 측정 2의 함척 1.45를 후시하고 측정 3의 함척 2.51을 전시하여 지방고는 30.59 플러스 1.45 빼기 2.51인 29.53m가 되며 기계의 측정 3과 사이로 재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하면 검사 요령은 앞항의 5와 같습니다. 9차식 2단식 야장기입에서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점의 지방고 GH는 기준점 지방고 GH 플러스 그 점의 후시 BS 빼기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전시 FS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습각후기 표준교재 8권 118쪽과 1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66번 트래버스 측량에서의 경거와 유거입니다. 81회 1교시에서 트래버스 측선의 방위가 S60도 W 그리고 측선거리가 50m일 때 경거 및 유거는 얼마인가? 산수식을 쓰고 답하시오. 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트래버스 측량의 개념을 보면 측량 구역을 각 점이 연결된 선분으로 둘러싸고 각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을 측량하여 측점의 수평 위치 x와 y를 측량, 다각 측량 또는 골조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유거 및 경거의 계산은 AB 측선의 방위각이 세타입니다. 세타일 때 AB 측선의 남북 방향 성분을 유거 L, 그리고 동서 방향 성분을 경거 D라고 합니다. 측선 AB의 유거 L은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측선 AB의 경거 D는 A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유거와 경거는 A의 크기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로 나누어집니다. 유거와 경거는 A의 크기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가 됩니다. 폐합 트래버스에서 유거 경거의 경우 N과 E의 방향을 플러스 S와 W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여 계산되므로 총합은 0이 됩니다. 계산법은 AB의 유거는 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므로 50 측선거리가 50m니까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32578이므로 16.289가 돼서 16.29가 됩니다. AB의 경거는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이므로 50 곱하기 0.94544가 돼가지고 47.27이 됩니다. SW60도의 방위각은 180 플러스 60이므로 240도가 됩니다. 그림은 X축이 경거, Y축이 유거로 A, B의 측선의 방위각을 나타냅니다. 유거와 경거는 거리, S 거리 곱하기 그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경거는 S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 방위각입니다. 트래버스 측량을 살펴보면 트래버스 측량은 절선 측량이라고 하며 다각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연속된 측선의 거리와 방향을 차례로 측정하는 측량으로서 각의 측정은 트레이시와 컴파스 등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경위거를 계산하고 각 측점의 좌표를 결정하여 세부 측량의 기본이 되는 트래버스를 그리고 면적을 계산합니다. 측각법은 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측각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위각법과 평각법과 대각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거와 경거의 계산을 보면 트래버스 측량에서 유거 및 경거의 이용은 x, y를 직교축으로 가정할 때 종축의 방향 ns를 좌우선, 행축의 방향 EW를 위선이라 하면 세타는 방위각입니다. 이때 측선 AB가 NS축에 비치는 정사형 거리를 AB를 AB의 유거, EW에 비치는 정사형 거리 AA를 AB의 경거, 측선의 중점에서 NS의 직각으로 큰 선 CC'의 길이를 좌우선 거라고 합니다. 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유거 및 경거는 다음과 같이 이용됩니다. 트래버스 측량 오차의 합리적인 배분, 측정의 제도, 폐합 트래버스의 경우에 면적 계산, 결측 또는 오축의 보정입니다. 그리고 유거와 경거의 방향을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방위각이 0에서 90도 사이인 n과 2의 사이는 유거는 플러스, 경거도 플러스이고 방위각이 90에서 180일 때 S와 E는 유거는 마이너스, 경거는 플러스, 그리고 방위각이 180에서 270일 때 S와 W는 유거 마이너스, 경거 마이너스이고 270에서 360대 방위각은 유거는 플러스, 경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삼각함수에 의한 방법으로 유거 및 경거는 삼각함수의 진수를 사용하여 다음식에 계산할 수 있다. 측선 AB의 유거는 LAB는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측선 AB의 경거 LCB는 A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가 LCB입니다. 그리고 측선 AB의 좌우선거는 CC'입니다. C하고 C' 좌우선거입니다. 삼각함수에 의한 경위거 계산의 예를 보면 측선 AB가 거리가 67.30일 때 방위각 25도 53분 40초이면 코사인 세타는 0.91406이고 사인 세타는 0.40558에서 위거는 61.52, 경거는 21.30이 됩니다. 측선 BC가 313도일 때 사인 값은 0.68423이고 코사인 값이고 사인 값은 0.72927이며 위거는 54.67이고 경거는 58.28이 되며 CD 측선일 경우에 63.37 거리일 때 방위각 16도는 코사인 0.95806 사인 세타 값은 0.29867이고 유거는 60.71 경거는 18.15 D일 경우에는 거리가 93.60 다음에 방위각이 115도 35분 50초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은 0.43204 측선 D가 거리가 93.60이고 방위각 115도 35분 50초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은 0.43204 사인 세타 값은 0.90185이고 유거는 40.44 경거는 84.41이 됩니다. 트래버스 성립 조건을 폐합 트래버스 일주하여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 거리와 각의 측정에서 오차가 없다면
이거의 n으로 향하는 것 플러스와 s로 향하는 마이너스, 경거의 2로 향하는 플러스, 그리고 w로 향하는 마이너스의 총합은 절대치와 같아야 합니다. 즉 이거의 대수화는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의 총계는 마이너스 이거의 총계이고 이거의 대수화는 0이고 플러스 경거의 총계는 마이너스 경거의 총계와 같습니다. 이 위의 조건이 페압 트래버스에서 항상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페압 오차를 위의 조건이 만족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숙각구미 표준교재 8권 152쪽과 1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